였고요. 요거는 상당히 까다로운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이 규정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요거를 보기 전에 요거는 법률 규정을 제가 모아놓은 것이고, 건물의 구분 방법. 자, 이게 주택인가 상가인가 어떻게 구분하냐 하는 거죠.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이고 상가로 사용하면 상가예요. 불분명한 경우, 겸용주택에 있는데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인데 3층에 창고가 있어요. 그러면 둘이 같이 써요. 그러면 주택이에요? 상가예요? 모르잖아요. 그 경우에는 분명한 부분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해서 구분합니다. 안분해서. 이게 구분의 원칙입니다. 또 토지는 어떻게 하느냐? 건물의 용도에 따릅니다. 토지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건물의 용도에 따라요. 즉, 그 위에 있는 건물이 상가면 상가의 부속 토지가 되고 그 위에 있는 건물이 주택이면 주택의 부속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지 불분명한 경우 건물 연면적 비율로 나눕니다. 건물의 연면적 비율로.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1세대 1주택 규정에 보시면 1세대 소령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3항입니다. 뭐라고 쓰여 있느냐? 154조 3항은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기타 부분보다 같거나 적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이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 규정은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 규정은 1세대 1주택 규정을 판단할 때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이 이거를 일반적으로 다른 데까지 많이 갖고 가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요거는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있느냐? 이거죠. 여기 이렇게 주택이 있어요. 근데 토지가 있다만 해요. 근데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 토지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집은 100제곱미터 30평밖에 안 되는데 토지가 3000평이에요. 이것도 비과세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요? 이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정해놨느냐? 요 바닥 면적 있죠? 요 바닥 면적. 요 면적의 5배 또는 10배까지만 주택의 부속 토지를 봐서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해주고 나머지 여기는 비과세 못해줘. 이거예요. 요때만 적용되는 규정이지 이 규정을 다른 데로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해됐죠? 부속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7항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금방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집이 있는데 부속토지가 이따만하게 있어요. 어디까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냐? 요 바닥 정착 면적. 바닥 정착 면적이라는 거는 하늘에서 수직으로 본 면적이에요. 요 면적에 수도권의 주상공지역은 3배인데 여기는 뭐 청주지역이라서 그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도시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외는 10배예요. 10배. 도시지역은 동지역이 다 도시지역입니다. 동지역은 다 도시계획을 다 했어요. 그런데 시지역에서도 읍면지역은
도시지역도 있고 도시계획이 안 된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도시계획이 된 곳은 5배까지, 도시계획구역이 안 된 지역은 10배까지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계획관리구역, 생산관리구역, 그 다음에 보존관리지역, 요곳이 도시계획이 안 된 지역이에요. 여기는 10배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시의 동지역 도시계획구역은 85제곱미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읍면지역, 도시계획구역이 안 된 지역은 100제곱미터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입니다. 규정이 틀려요. 요 면적만 부속토지로 봅니다. 요 면적만. 그런데 이제 고가주택으로 가요. 고가주택은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는데 12억까지만 비과세를 해줘요. 12억 초과분은 비과세를 안 해줘요. 고가주택은 원칙대로 갑니다. 원칙대로.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는 주택 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안 된다고. 무조건 주택과 상가를 나누어서 12억 초과가 되면 주택만 비과세 해주겠다고요. 상가는 무조건 과세하겠다고. 12억 이하면 주택 부분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다 비과세를 해주지만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상가와 주택으로 나누어서 주택 부분만 비과세가 되지 상가는 안 된다. 안 된다. 부속토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속토지도 이거랑 틀려요. 자, 예를 들어서 주택이 있고 부속토지가 이만해요. 그러면 고가주택의 범위가 어디냐? 전체입니다. 전체가 고가주택이에요. 즉 이렇게 하는 것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감면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체가 주택입니다. 그래서 12억 초과분을 계산할 때 이 전체 양도가액을 갖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원칙대로 갑니다. 원칙대로. 세 번째, 주택의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의 세율은요, 1년 이하 양도는 70%, 1년에서 2년은 60%, 2년 이상은 6에서부터 45% 기본세율을 적용해요. 기본세율을. 그때의 주택에 대한 구분도 건물은 원칙대로 갑니다. 이 조항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1세대 1주택. 부속토지는 대신 요 조항을 동일하게 규정해 놨어요. 주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규정을 해놨어요. 나중에 이제 적용되는 거를 뭐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기로 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주택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안 봐요.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를 하지 않아요. 그때는 이 주택의 구분이 지방세법 106조 2항 2호를 준용합니다. 요때 요거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요 부분 요거 있죠? 요게 요 위에 가 있어요. 요렇게 돼 있어요. 그것만 달라요. 그런데 왜 지방세법을 준용하느냐? 이 비사업용 토지 규정 자체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규정을 차용한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요 규정에 따릅니다. 여기도 부수토지를 요 조항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특공제, 표2 장특공제,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표2 별도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별도로 해줘요. 일반 건물 상가나 이런 것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연에 2%를 해주고 15년을 한도해서 30%가 한도예요.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면서 2년 이상 거주했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보유 기간에 1년에 4%, 그래서 10년까지, 그러면 총합 40%, 거주한 기간에 1년에 4%, 총합 10년까지, 그러면 40%. 그러면 1세대 1주택, 이면서 1세대 1주택이면서 내가 10년 동안 보유했고 10년 동안 거주했는데 이게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면 고가주택인 이하인 12억 이하분은 비과세를 해주지만 나머지는 과세하잖아요. 그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 공제율을 적용해 준다고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왜 그러냐면 청주에 고가주택 어디 있어요? 없어요. 상당히 드물어요. 그런데 강남의 주택 다 30%야. 말로만 12억까지 과세 안 해서 뭐 없는 사람이랑 뭐 얘기하지만 80% 공제해주면요 세금 별거 없어요. 즉 말로만 비과세에서 제외해준다고 해놓고 사실은 닦아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강남 사람을 위한 규정이에요. 이 규정. 네. 그래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이 혜택이 너무 크다. 이 혜택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 장특공제 해주는 이거를 좀 더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뭐 논의 중이라고는 합니다. 몇 년째 논의 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논의 중이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요것을 꼭 나중에 계산할 때 이거를 계속 갖고 와야 돼요. 요거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규정을 적용할 때마다 이거를 다 생각해가면서 적용해야 돼요. 생각해가면서.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에서 그냥 단순히 양도한 것만을 갖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세금이 줄어드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이 규정을 다 알고 사실 수기로 다 계산할 수 있으면 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이 늘고 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이 줄어드는가를 사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은 꼭 건물과 토지의 구분 기준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산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 이 환산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환산, 즉 취득가액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취득가액을 모른다고 과세를 안 하면 누구나 다 자기 취득가액을 다 감추겠죠. 그렇죠? 그래서 취득가액을 모를 때 그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냥 어제 일이잖아요. 그죠? 어제 일인데 양도가액을 나 몰라요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취득가액은 나 이거 30년 전에 사서 영수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환산하는 방법은 양도가액 곱하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비율을 곱해서.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야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준시가. 근데 아까 제가 기준시가를 설명할 때 주택 공시가격, 오피스텔 공시가격, 개별 공시지가, 일반 건물 기준시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적용 순서는 먼저 토지와 건물이 일괄로 공시된 기준시가를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배분된 거를 다시 토지와 건물로 나눌 때 개별 공시가와 일반 건물 기준시가로 다시 안분한다고 그랬잖아요. 요것에 따라서 하셔야 돼요. 요것에 따라서. 그게 생각보다 계산을 하다 보면 착각을 일으키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토지 가격이 포함된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과 오피스텔 공시가격이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청주라서 오피스텔 공시가격은 얘기 안 하고 주택 공시가격만 얘기할게요. 주택 공시가격이 최초로 공시되기 전에 산 사람도 있어요. 주택 공시가격은 2004년서부터 공시가 됐습니다.
2004년. 그러니까 2003년 이전에 산 사람은 주택 공시가격이 나오기 전에 샀잖아요. 그때는 요 사람은 그 최초 공시가격을 양도 당시에 요 공시 당시에 토지 기준시가와 일반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 분의 취득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다음에 그걸 다시 취득 당시에 일반 건물 기준시가와 토지 기준시가로 또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요. 그런데 요거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 양도가액을 이거에 따라서 양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토지 가액이 나올 것이고 토지가액이 나올 것이고 건물가액이 나올 거예요. 양도가액을 요거에 따라서 안분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억이 나왔고 여기가 10억이 나왔으면 요거를 요때 당시에 양도 시의 기준시가, 그 다음에 취득 시의 기준시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환산하면 안 돼요. 틀어져요. 왜냐하면 이때의 기준시가라는 거는 개별 공시지가고 건물의 기준시가는 일반 건물 기준시가인데 이 반드시 두 개를 합친 거를 갖고 총액을 환산한 다음에 다시 비율 계산을 다시 해줘야지. 요렇게 계산하게 되면 개별 공시지가의 상승률과 일반 건물의 기준시가의 상승률 비율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 가액이 틀어집니다. 틀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즉 예를 들면 자, 요건 제가 만든 사례인데요. 양도가액이 똑같이 3억이에요. 3억이에요. 토지와 건물 가격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서 안분했어요. 근데 취득 시에 기준시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양도 시의 기준시가, 이거를 요렇게 곱해서 환산하면 가격이 틀어진다고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 요 두 개를 합쳐서 양도가액으로 한 다음에 이걸 다시 요 양도 당시의 주택 공시가격, 토지 건물 한꺼번에 분배했으니까 그 주택 공시가격을 가지고 이제 최초 공시가격으로 다시 환산한 다음에 이거를 갖고 그 주택 환산한 가격을 안분한 다음에 이거를 일반 기준시가에 따라서 다시 요렇게 안분 계산해 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여기를 2억 쓰고 1억 쓰고 두 개를 합쳐서 두 개를 합친 기준시가에 따라서 안분한 다음에 다시 배분하는 것은 반대로 이제 밑에 이제 이거를 숫자를 바꿔요. 토지가 1억이고 건물이 2억이에요. 그래도 요 두 개를 더해서 이거를 갖고 환산한 걸 갖고 다시 배분하는 거 가격이 똑같죠. 네. 언뜻 보면 이거를 갖고 환산해야, 그리고 이렇게 바뀌었을 때도 취득가액이 이거에 따라서 바뀌어야 합리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법에서 규정해 놓은 대로 하면 이 금액이 어떻게 바뀌든 취득가액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뭐 잘못 판단했나 할 것이 아니라 이 결과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액 계산을 할 때 이제 요런 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그거 해놓은 게 요거를 설명한 거예요. 우리 이제 수용 보상 받게 되면 토지 건물 가격을 구분해서 딱 명세서가 나와요. 보상받는 경우 그 환산을 토지를 갖고 환산하고 건물을 갖고 환산하시면 안 된다고요. 두 개를 합쳐서 총 주택 공시가격이나 이런 거를 갖고 토지와 건물이 일괄로 공시된 가격을 갖고 환산한 다음에 다시 배분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서로
바뀌어도 취득가액은 똑같아요. 취득가액 똑같아요. 근데 이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